파이팅! 살짝 했나? 긴장만 하지 말고. 알겠지? 계속 파이터. 네. 잘해.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시험 잘 치세요!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금 이 시각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4,300여 명이 응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이곳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의 마지막 응원을 등에 업고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뒷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금 현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대구 지역 수험생은 24,347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이 992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776명 증가했습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전년 대비 201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1,028개 시험장으로 나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번 수능은 지난 2020학년도 이후 4년 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교육당국은 다만 이들에게 KF94 또는 같은 등급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했던 병원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장은 올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영어 순으로 치러집니다.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4교시 한국사 시험은 오후 3시 45분에 끝나고 탐구 영역의 모든 시험은 4시 37분에 종료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각 지역마다 추진되고 있는 SOC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자체들 간 갈등 속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호선 연장 검단 김포 노선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인천 없이 5호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방화 차량 기지와 검폐장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검폐장을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5호선 연장이 곧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패싱 업무 협약에 대해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폐장이 김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천 서구와 인접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에서까지 인천시를 배제한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이후 5호선 연장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내 한계역을 경유해 한강 신도시로 오는 노선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내 3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유 정거장이 많은 인천 노선안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진전이 없자 결국 직권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대광위가 직접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두 지자체 노선안 중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유리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D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대광위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 주민단체 간 갈등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직권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 안을 선택했을 때 상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광위는 결국 연말까지 지자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보겠다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광위는 더 자세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도 새로 발주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 기대가 큰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수년간 희망 고문에 지역 간 갈등에 지쳤고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미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한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전멸이죠. 거래 1년에 손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소식입니다. 먼저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내륙 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 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 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 협력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 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북의 경우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수두룩한데요.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아 또 뒤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지방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온 이 헬스장은 운영 중단과 함께 환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원만 1,000명이 넘는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지난 11일부터 돌연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일 토요일부터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날짜가 금요일 12시까지만 하고 토요일 날은 그냥 영업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회원들은 헬스장 측이 문을 닫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하고 샤워해가지고 저희가 1월 말까지 돼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특가할 때는 하프 PT를 끄는 상황에 30만 원에 2달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원래는 한 달에 25만 원인데 2달에 30만 원으로 해준다 해가지고. 이 헬스장의 소유권은 이미 지난 9월 14일 신탁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헬스장 측은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는 전제로 낙찰자와 임대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운영할 거라 생각을 했으니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만은 그 전에 등록한 회원들도 어떻게 보면 2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했던 거고 회원 또한 정상 모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낙찰자 측이 더 이상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헬스장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헬스장 측은 즉시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했으니 회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2달 동안 우리가 바보처럼 속고 뭐 신규를 받든 재가입을 받든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니까 9월 15일 이후로부터 회원권을 등록하고 결제했는 회원들은 지금부터 접수받아서 우리가 전액 환불하겠다. 다행히 이번 달서구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환불이 진행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고교 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현재 수능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택과목 심화 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높일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쯤 달성군 화원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대응 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32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광역버스 대란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돼 서울로 오가는 교통편이 부족해졌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근길 전세버스 도입과 광역 콜버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군공항을 화성시로 옮기고 수원 군공항 부지에 첨단 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화성시는 수원시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 소식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던 세종시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결국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안으로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를 내놨습니다. 전주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인에게 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만 9,505명에게 농가당 120만 원씩 총 3,234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액 규모는 전년보다 143억 원 증가했고 지원 대상도 13,598명 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수능 날이 오면 꼭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이 한 번 더 쓰이는 것 같습니다.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